웨일리스트 걸리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웨일리스트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불합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On today's Lion Consultation. 안녕하세요. 라이언 아카데미 더스틴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문 보딩스쿨을 지원하고 난 다음에 3월 10일에 합격 결과 발표 때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라이언 아카데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부모님들하고 같이 한번 시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명문 보딩을 지원하게 되면 1월 15일까지 데드라인이 마감인 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학교들 중에서 2월 1일 마감인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딩스쿨의 지원서 마감은 1월 15일에서 2월 초 정도면 대부분 마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3월 이후에 롤링으로 학생을 받는 학교들도 있긴 한데요. 보딩스쿨의 메이저 세션이라고 하면 1월 15일이면 원서가 마감된다는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보딩 원서를 갖다 1월 15일에 제출하고 나면요. 명문 보딩스쿨에서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를 체크할 수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 트래커 인포메이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출했던 원서들이 어떤 것들이 미싱되고 어떤 것이 인컴플리트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1월 말이 되고 나면 대부분 다 어플리케이션이 컴플리트 됐다고 하면 노티피케이션 이메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끝났다는 것을 갖다가 부모님들께서 이메일로 받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시면 되는 시기가 되는데요.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10일까지가 바로 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3월 10일이 되면 이제 합격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합격 결과는 어떻게 되게 되냐면 합격, 불합격, 웨일리스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부모님들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일단 3월 10일이 되게 되면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냐면 지원했던 학교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탑 초이스 학교에서 불합격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부모님께서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일단 명문 보딩을 지원하게 되면 기대치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리치 스쿨, 그 다음에 far reach, 그 다음에 safety 이런 학교들을 지원하게 되면 그래도 탑티어 1 보딩 스쿨 중에서 하나는 합격이 날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3월 10일에 합격 결과가 나오더라도 학생과 부모님께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에서 모두 디나이 레터를 받을 수 있다는 그것까지도 마음속으로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3월 10일이 딱 됐는데 가고 싶어 하는 학교가 전부 웨일리스트를 걸려거나 디나이를 받게 되면 학생들하고 부모님께서 되게 충격을 받게 되시는 경우를 요즘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원하셨던 탑 초이스 학교들 중에서 모두 불합격이 될 수 있다는 그 possibility를 저는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이 됐었을 때 부모님들께서 좀 마음속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주위의 친구들, 지인, 그리고 같은 유학원, 다양한 부모님들의 중에 지인 중에서 다른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학교를 합격을 한다. 그리고 내가 봤었을 때 우리 학교에서 부모님의 아이보다 약간 좀 부족한 학생들이 좀 탑티어 1이 어떻게 합격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파트를 조금 많이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딩 어드미션 같은 경우는 매년 정말 다채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생각해서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안 가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때로는 어드미션 결과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좀 다른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부모님들한테 일단 3월 10일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학교 아니면 지인 다양한 부모님들한테 어디 학교를 갔는지에 관련돼서는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부모님의 자녀가 합격한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어떤 학교를 불합격했는지 그리고 부모님 자녀에 대해서 좀 많이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의 결과 내용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면 되게 부모님께서 되게 서운하시는 파트가 되게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 10일 되기 전에 이 마인드셋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그럼 3월 10일에 보딩스쿨의 입학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학생들이 되게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제출하고 나면 세 가지 방법으로 보딩의 입시 결과가 나오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The Old Fashioned Letter라고 해가지고요. 보딩스쿨 지원한 보딩스쿨별로 acceptance letter를 갖다가 어떻게 FedEx를 통해서 그 하드 카피로 해서 받으시는 학교들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메일에서도 formal old fashion 옛날부터 시작해서 합격증의 old fashion letter라고 해가지고 congratulations라고 되어 있는 PDF 문서로 된 걸 갖다 받으실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별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이 컴플릿 되고 나면 학생들의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스테이터스를 체크할 수 있는 포탈의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그 학교에 로그인을 해서 어드미션 디시전 레터를 갖다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요. 때로는 그 포탈도 아니고 올드 패션 레터가 아니라고 하면은 때로는 이메일로 어드미션을 갖다 인포메 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메일로 갔다 왔을 때 받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3월 10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나오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학교 결과가 나오게 되면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같이 앉아서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오픈해서 결과를 갖다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3월 10일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합격, accepted, 그 다음에 deny, 그 다음에 와가지고 웨이리스트가 걸리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로 결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에 합격증을 받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시고요. deni를 받게 되면 약간 좀 슬퍼지는 경우도 있고, 가장 고달픈 게 이제 웨이리스트가 걸렸다. 3월 10일에 딱 결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웨이리스트가 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웨이리스트에 걸리자마자 학교로 바로 이메일을 쓰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딩스쿨을 지원했던 학생들이 웨이리스트가 걸렸다고 한다고 해서 어드미션 담당자들이 이 학생이 모두 웨이리스트에 남아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직도 우리 학교에 인터레스트가 있고 웨이리스트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지를 갖다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 포탈에 들어가가지고 클릭을 해서 웨이리스트에 남아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보딩스쿨들이 웨이리스트를 그 학생을 줬다고 해서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웨이리스트가 걸렸는데 이 학교에 계속 continued interest가 있다고 하면 꼭 학생이나 부모님께서 이메일을 쓰셔서 나는 이 학교에 웨이리스트에 계속 남아있을 거다 라는 정보를 갖다가 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문 보딩스쿨의 어프로치가 웨이리스트를 핸들링하는 어프로치가 보딩스쿨별로 어플로치가 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풀을 갖다 좀 나눠서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스포츠로 웨이리스트를 뽑아 넣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교들 같은 경우는 3월에 웨이리스트가 하고 난 다음에 4월 10일에 디파짓을 넣고 나면 웨이리스트가 그거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웨이리스트를 갖다가 하게 되는 내용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별로 웨이리스트 규정을 잘 읽어보시되 꼭 학교에다가 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명문 보딩스쿨 중에서 웨이리스트가 걸렸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웨이리스트 풀에서 구제되는 게 정말 매년 웨이리스트 걸리는 게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년도에 따라서 어떻게 웨이리스트 풀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웨이리스트에 남아있을 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어필 레터를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웨이리스트에 걸리게 되면 웨이리스트에 랭킹이 1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first 라운드가 있고 second 라운드가 있고 third 라운드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웨이리스트에 몇 번째가 있냐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명문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웨이리스트를 갖다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랭킹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쉐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딩스쿨에서 왔을 때 웨이리스트는 똑같은 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웨이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필 레터나 continued interest를 갖다가 어떻게 학교에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명문 보딩스쿨을 갖다가 합격증이 3월 10일에 나오고 나면 한 달 4월 10일까지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기다리고 난 다음에 디파짓을 4월 10일에 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4월 10일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웨이리스트가 어느 정도 풀릴지 안 풀릴지에 대해서 대부분 그 웨이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6월이나 7월 달에도 웨이리스트가 풀려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웨이리스트가 걸렸다고 하면 기존에 합격했던 다른 학교를 갖다가 고려하셔서 등록할 준비를 하시고 웨이리스트를 기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웨이리스트가 걸렸었다고 했었을 때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게 되면 그럼 디파짓을 내는 4월 10일 정도 때 웨이리스트가 구제가 된다고 하는데 언제 웨이리스트가 구제되는지 가장 빠른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확실히 대답할 수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디파짓이 어떻게 보면 에이프릴 10th까지 보면 4월 10일이 디파짓을 갖다는 데드라인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웨이리스트에서 구제됐던 경우는 4월 한 6일 정도부터 시작해서 어드미션 아젠다가 좀 확인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드미션에서 웨이리스트가 풀려지는 경우가 한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가장 빠르게 웨이리스트가 풀리는 경우는 4월 6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부모님들께서 웨이리스트에 대한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시는데, 웨이리스트가 딱 만약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인커밍 클래스에서 만약에 등록해야 되는 학생이 80명을 갖다 합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합격증을 갖다 100명 정도로 왔을 때 억셉턴스 레터를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관련 학교에서 보면 웨이리스트 같은 경우는 101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게 중요하냐면, 웨이리스트 걸렸었을 때 이 학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필 레터를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웨이리스트 걸렸을 때 어필 레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이 웨이리스트 걸렸을 때 어떻게 보면 100명, 만약에 학교에선 학교마다 그러니까 일드 레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합격을 시켜도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드 레이시 낮거나 높은 거에 따라서 학교에 어떻게 보면 억셉턴스 결과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커밍을 갖다 한 80명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한 100명 정도를 갖다 억셉턴스 레터를 줬다고 하면 웨이리스트는 101번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랭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일부터 시작해서 최선의 선택은 첫 번째로 뽑히게 된다고 하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학생의 포텐셜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딱 보게 되기 때문에 웨이리스트를 줬던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 101번에 누가 먼저 뽑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웨이리스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최선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내가 101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00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웨이리스트까지가 있다라는 걸 갖다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이 웨이시 학교마다 웨이리스트를 두는 풀이 상당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디나이를 때렸던 학생한테도 한번 구제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가끔씩 있긴 합니다. 학교에서. 물론 티어가 높은 학교들은 그런 게 적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웨이리스트를 갖다 봤었을 때 웨이리스트의 개념을 갖다 좀 3월 10일 전까지 부모님께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웨이리스트 걸리게 되면 부모님들께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웨이리스트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불합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웨이리스트 걸렸을 때는 좀 그 어필 레터도 정말 잘 써야 되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좀 부모님께서 많은 그것까지는 좀 쓰실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실 거예요. Coming up next on Lion Academy. 좀 프롬프트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네. 근데 뭐 전반적으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민하긴 한데, 부모님에 관련돼서 학생들 갖다 평가하는 파트는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부모님들께서 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 보딩스쿨을 내가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부모님 에세이를 쓰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네. 저희 그때 맨날 상담하셨을 때 같이 저희 미팅할 때 오셔서, 아니 제가 가는 게 아닌데 왜 부모님이 에세이를 써야 돼요? 그리고 막 얘기하셨었잖아요. 왔었을 때. 그럼 보딩스쿨에서 이렇게 부모님 에세이 갖다가 자꾸 이렇게 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정말 얼마나 자기 자식에 대한 그 뭐 애정, 관심,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있는지를 보는 것 같고요. 이게 보통 그 부모님 애정이 높은 학생일수록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은 학교 측에서는 이제 항상 부모님한테 이제 약간, 학교가 어떻게 보면 가디언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하고 약간 그 소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은 아직 마이너기도 하고 미국 내에서 항상 가디언이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가디언의 역할 또한 보딩스쿨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긴 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에세이가 보딩 원서를 쓸 때 이 부모님들의 에세이 스테이트먼트, 페런트 스테이트먼트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는 법에 대해서 엑시터 관련돼서 어떤 프롬프트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